운이 좋아질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7가지. 사람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고 모든 것이 나를 막아서는 듯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운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사실 운의 흐름은 한순간에 오르내리는 값싼 행운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이 움직이는 조용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운의 변화는 단순히 행운이 생겼다는 말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운이 좋아질 때는 반드시 몇 가지 징조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 징조는 겉으로 보기에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불편하고 버거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태가 어떻든 그 속에 담긴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운이 좋아질 때 반드시 나타나는 7가지 현상을 조용히 깊게 하나씩 살펴보는 여정입니다. 1부, 결핍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운이 좋아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핵심 신호는 바로 결핍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핍은 돈이나 재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결핍, 관계의 결핍, 삶의 의지, 목표, 안정감, 휴식, 그동안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운은 결코 갑자기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자각하는 마음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잡고 싶다면 먼저 잡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하고 그 다음엔 물고기가 몰려오는 자리, 그리고 내가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 함께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 3가지가 동시에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운이 좋아지면 돈이 갑자기 생기거나 승진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극적인 형태가 아니라 결핍이 천천히 메워지는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해야 할 일을 향한 의지가 올라오고 그동안 나를 묶어두던 감정이나 두려움이 조금씩 풀립니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마음만 있었는데 이제는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운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또한 결핍이 채워질 때는 삶이 과하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안정되고 작은 일에도 기쁨이 느껴집니다. 큰 일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막연한 불안이 줄어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미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비어있던 공간이 채워지고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감각이 일어납니다. 운이 좋아질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이상하게 일이 덜 버겁다고, 예전에는 겁나던 일들이 이제는 해볼 만하다고 느껴진다고. 이것이 바로 운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결핍이 채워지고 마음과 상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운은 이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2부, 삶이 나를 깨우는 강한 신호들. 사람이 운이 좋아질 때 모두가 따뜻한 기운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기질적 습관, 환경적 방해물, 혹은 마음속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꽃 피우지 못했던 사람들은 좋은 운이 다가올 때 오히려 강하게 흔들리는 경험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흔들림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삶이 나를 깨우기 위해 건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없었다면 평생 같은 자리에 머물렀을 사람들이 그 신호를 통해 방향을 틀고 마침내 자신에게 맞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각성형 변화라고 부릅니다. 좋은 운이 시작되는 방식 중 하나이며 겉으로 보기에는 부정적인 사건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각성형 변화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안전하다고 여겼던 자리가 흔들립니다. 오랫동안 버티던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늘 함께 가던 관계가 갑자기 멀어지고 타성처럼 살아오던 일상이 마치 낡은 껍질이 깨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변화는 불안합니다. 마음은 흔들리고 앞날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흔들림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삶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예상 못했던 이별, 가까운 사람의 배신, 그동안 붙잡고 있던 관계의 붕괴 등 인간관계가 강하게 재정립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 사람과의 관계에만 매달렸을까? 나는 왜 이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내 마음보다 남의 눈을 먼저 보았을까? 이 질문들은 아프지만 가장 깊은 각성의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질문 뒤에는 이제는 내 삶을 먼저 돌봐라라는 삶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세 번째 징조는 몸과 마음이 벼랑 끝에 서는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고 나서 비로소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를 겪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정렬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과 가까워진 순간 그동안 잊고 살던 본질을 다시 떠올립니다. 이런 경험은 겉으로 보면 불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 이후부터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껍질이 깨어지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호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발목을 잡던 관계가 끊어지고 무의미한 만남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며 어딘가에서 갑자기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 인연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며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형태만 보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나를 막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갈 때 삶은 전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해집니다. 결국 각성형 변화는 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가장 선명한 신호입니다. 삶이 나를 깨우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잠든 마음을 흔드는 과정입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흔들림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3부, 방해물이 사라질 때 일어나는 깊은 변화. 운이 좋아질 때 일어나는 변화 중 가장 오해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좋은 운이 온다면서 힘든 일부터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삶은 늘 비워야 채워지고 무너져야 다시 세워지고 끊어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좋은 운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내 삶을 가로막고 있던 방해물의 제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언제나 좋은 형태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면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기까지 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은 항상 분명합니다. 이제는 이 길의 끝이다. 새로운 길로 가라. 좋은 운은 나를 붙잡아두던 낡은 환경이 먼저 정리됩니다. 타성처럼 다니던 직장이 흔들리고 마음과 맞지 않던 일이 갑자기 끊기고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 순간만 보면 마치 모든 것이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동안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 없는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벽처럼 느껴지고 힘으로 버티던 자리도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쌓아두었던 스트레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형태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나를 그 자리에서 꺼내려는 힘입니다.
방해물이 사라지는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첫째, 그동안 참아왔던 것이 더 이상 참아지지 않는다. 사소한 일에도 답답함이 쌓이고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감정은 도망치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내 몫의 길로 가라는 깊은 안내입니다. 둘째,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가 흔들린다. 오랫동안 참고 맞춰주던 관계에서 갑자기 갈등이 나타나거나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왜 좋은 운이 온다면서 인간관계가 무너지냐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좋은 운은 나를 갉아먹는 인연을 먼저 끊어냅니다. 셋째, 이 길이 아니다라는 직감이 또렷해진다. 머리로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마음이 멈춰서며 길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직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선명한 신호입니다. 넷째, 문제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는다. 그동안 덮어두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며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괴롭지만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드러나야 고쳐지고 부서져야 다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겪는 동안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이 시기는 언제나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좋은 운은 절대 나를 편안하게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엔 불편하고 낯설고 당황스러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삶의 막힘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막힘이 사라지면 길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방해물이 비워지면 좋은 것이 들어오는 자리가 생깁니다. 이 순간부터 삶은 이전과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운이 좋아질 때 그 시작은 늘 조용한 정리가 먼저 찾아옵니다. 그 정리가 끝나면 비로소 진짜 운의 문이 열립니다. 4부, 순조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사람들의 특징. 사람 중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편안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상처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항상 앞만 보고 달려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운이 좋아지는 시기는 다른 누구와도 다르게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가장 결핍된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질 때 가장 먼저 채워지는 것도 바로 이 안정감입니다. 이 안정감은 조용하지만 삶 전체의 톤을 바꿔놓습니다.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먼저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하려던 일에 대한 저항감이 줄어들며 하루가 크게 버겁지 않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늘 잘해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 이런 긴장감이 가슴 깊이 자리했지만 이제는 조용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괜찮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삶 전체가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다.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속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늘 급하게 뛰고 앞서 가려 애쓰고 뒤처지기 싫어 몸부림쳤다면 이제는 이상하게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이 여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믿게 되는 데서 오는 변화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걱정에 쓰던 에너지가 사라지고 마음이 부드럽게 평온해집니다. 두 번째 변화, 작은 일에서도 균형이 느껴진다. 좋은 운이 들어올 때 삶은 갑자기 크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들이 조용히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해야 할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하루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이런 흐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상하게 일이 술술 풀린다. 이 말 속에는 심리적 안정감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 평온함이 낯설게 느껴진다. 평생 불안과 경쟁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평온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뭔가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괜한 불안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이야말로 그 사람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가장 중요한 결핍이 채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삶이 편안해지는 것이 낯설다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 삶의 균형이 회복된다. 운이 좋아질 때 일과 마음, 관계와 건강, 삶 전체의 균형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와도 싸우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균형은 운이 바뀌는 시기만이 아니라 운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징조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회복되는 순간, 운은 이미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행운은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행운은 조용하고 부드럽고 내 마음의 속도로 스며든다는 것을. 마음이 평온해졌다면 당신은 이미 운의 문을 넘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부, 우연처럼 보이는 좋은 타이밍이 겹치기 시작한다. 운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가장 신비로운 변화는 좋은 타이밍이 우연처럼 계속 겹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흐름이 조용히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하게 일이 술술 풀린다. 딱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다. 왜 이 좋은 기회가 지금 오지? 하지만 이 모든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열리면 내 마음의 준비 상태와 삶의 외부 환경이 서로를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던 문이 어느 날 갑자기 가볍게 열리는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삶이 이제 괜찮다라고 말하는 듯 상황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 찾아가려고 하면 멀던 것이 가만히 있을 때 가까워진다. 운이 막힐 때는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려 해도 멀어지고 기회를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움직임의 방향이 바뀝니다. 억지로 찾지 않아도 기회가 나를 찾아옵니다. 이것을 우연한 행운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마음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이 같은 리듬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 필요한 사람이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난다. 운이 풀릴 때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오랫동안 소원했던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도움을 줄 사람, 조언해 줄 사람, 혹은 나에게 필요한 길로 이끌 사람. 이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내가 이 시기에 꼭 만나야 했던 인연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삶이 준비한 연결입니다. 세 번째 변화,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운이 흐를 때 선택의 순간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선택이 두렵고 뭘 골라야 할지도 몰랐다면 지금은 이상할 정도로 이게 맞다는 느낌이 또렷하게 움직입니다. 그 선택은 자연스럽고 과정도 무리 없이 이어집니다. 도움을 받을 사람도 제때 나타나고 해야 할 일의 순서도 맞춰집니다. 이 시기에는 큰 고민 없이도 길이 스스로 정리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변화, 막혔던 문제들이 끊어지듯 하나씩 풀린다. 한 가지 일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막혔던 일이 연쇄적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것들, 자꾸 미뤄두었던 문제들, 슬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만 했던 일들이 갑자기 정돈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운의 힘입니다. 한 문제가 풀리면 그 아래에 묶여있던 문제도 같이 풀어내는 골든 타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
삶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일정해진다. 운이 좋지 않을 때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빨라졌다가 갑자기 멈추고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운이 열릴 때는 삶의 속도가 부드럽게 일정해집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내 리듬대로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삶이 나를 안전한 흐름 속으로 옮긴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변화들은 사실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이 준비한 흐름이 나에게 맞춰지는 신호, 그리고 운의 바람이 내 삶에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6부, 대운이 바뀌기 전후 3, 4년에 나타나는 교운의 흐름.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한 번씩 커다란 물줄기가 바뀌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운이라고 부르고 그 흐름이 바뀌는 과정을 교운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운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바뀌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큰 흐름은 순식간에 뒤집히지 않습니다. 대운은 물길이 바뀌듯 천천히, 조용히, 단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대운이 바뀌는 그 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운이 시작되기 2년 전부터 변화가 들어오고 대운이 시작된 이후 2년까지 이어집니다. 이 시기가 총 3, 4년 정도이며 바로 이 기간을 교운이라고 부릅니다. 교운의 첫 번째 특징, 모든 일의 흐름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진다. 교운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환경이 흔들립니다. 익숙했던 흐름이 갑자기 맞지 않게 느껴지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삶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무리 없이 되었던 일도 왜인지 모르게 막히고 반대로 관심도 없던 영역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쁜 징조가 아니라 삶이 다음 큰 흐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특징, 사건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진다. 교훈은 변화가 쌓이고 겹쳐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크고 작은 사건이 여러 개 몰려옵니다. 관계가 바뀌고, 일이 흔들리고, 정리할 것이 생기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떠나야 하는 것들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지나며 왜 이렇게 일이 많아졌지? 왜 자꾸 뭔가 바뀌지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모든 변화는 다가올 대운을 위한 정리와 구조 조정입니다. 세 번째 특징, 삶이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먼저 보여준다. 대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얻기보다 버리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운이 들어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버려지는 관계, 무너지는 직장, 끝나버린 인연, 손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일들. 처음에는 아프고 혼란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왜 내 삶에서 사라져야 했는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특징, 내면이 강하게 흔들리고 정돈된다. 교훈 시기에는 마음이 예민해지고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평생 미뤄왔던 감정, 해결하지 못한 상처, 묻어두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올라와 정리를 요구합니다. 이 과정은 힘들지만 더 큰 운을 받아들이기 위한 내면의 토대를 새로 쌓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 삶의 방향이 서서히 명확해진다. 교훈은 혼란기가 아니라 재정렬기입니다. 흔들림 끝에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목표,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이 서서히 내 삶의 자리를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거주지가 바뀌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전면적으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때의 방향 전환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삶이 스스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감각. 그것이 교훈의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 교훈 후반부에 진짜 운이 들어온다. 대운의 진짜 시작은 대운이 바뀐 직후가 아니라 교훈 후반부입니다. 마음이 정리되고, 관계가 정리되고, 환경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잡힌 뒤에야 비로소 운이 깊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의 속도는 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운이 좋아졌다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는 시기입니다. 대운이 바뀌는 시기, 교운의 3, 4년은 혼란처럼 보이지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동안의 모든 흔들림이 사실은 나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인생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7부, 새로운 운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을 때 나타나는 징조. 운의 흐름은 조용히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운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겉으로 요란한 변화보다 속으로 깊은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호들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삶의 전체 흐름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첫 번째 징조, 마음이 잔잔하게 안정된다. 대운이 자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와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걱정이 예전처럼 가슴을 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삶이 나를 돕고 있다는 감각이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문제를 내가 떠안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낍니다. 이 또한 흘러갈 것이다. 이 고요한 확신이 새로운 운이 자리를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징조,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명확해진다. 예전에는 선택이 어려웠고 불확실함이 많아 고민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자리를 잡을 때는 결정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붙잡지 않아야 할 것도 명확해집니다. 관계도 습관도 일도 무엇이 나를 살리고 무엇이 나를 소모시키는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징조, 사람이 달라진다. 나에게 맞는 사람이 들어오고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가 사라지고 진심으로 나를 돕는 사람만 남습니다. 새로운 운은 나를 지치게 하는 인연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인연을 데려옵니다. 이 관계의 변화는 새로운 운의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징조, 삶의 속도가 일정하게 흐른다. 대운이 자리를 잡으면 삶이 갑자기 빨라지거나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흐름이 일정하고 리듬이 부드럽고 어떤 일을 하든 버겁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드러운 속도감은 삶 전체의 톤이 바뀌었다는 징조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거칠게 흐르던 물길이 마침내 넓고 잔잔한 강으로 이어진 듯한 느낌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 내가 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욕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원하는 것들이 힘을 들이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고 필요한 도움은 자연스럽게 오며 마음속의 소망이 현실의 흐름과 부드럽게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삶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도 좋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 여섯 번째 징조, 감정이 성숙해지고 삶이 단단해진다. 대운이 자리를 잡을 때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던 사람이 이제는 여유를 가지게 되고 과거에 상처가 되었던 일이 지금은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이 성숙함은 삶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기에는 누구와 싸울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징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있구나라는 조용한 확신이 든다. 이 확신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랑해 주지도 않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단단하고 부드러운 감각이 올라옵니다. 이제 괜찮다.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로 가고 있다. 삶이 나를 돕고 있다. 이 조용한 확신이 바로 새로운 운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징조입니다.